네, 안녕하세요. 영화 본색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저희가 되게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병윤님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주제는 태어나서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인생의 저희 첫 영화, 저희가 기억하는 최초의 영화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화는 분명히 기억이 나요.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은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신기하게 이 영화를 제가 어느 환경에서 봤고 누구랑 봤고 몇 살 때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가졌습니다. 저의 인생 첫 영화는 제가 8살 때 처음 본 알포인트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알포인트 보셨죠? 네, 저도 초등학교 몇 살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생 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이게 2004년 영화고 제가 아마 이거 개봉 딱 극장 내려가고 비디오 나왔을 때 바로 봤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8살 때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언제 봤냐면은 저희 고모분께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 극장 가서도 많이 보시고 뭐 비디오로 많이 보시는데 되게 독특하게 뭐 되게 다방면으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 약간 부천 판타스틱 국제 영화제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을 불러가지고 요즘 재밌는 영화 있다더라 하면서 봤던 영화가 알포인트입니다. 사실 알포인트가 막 그때 당시 100만 명을 겨우 넘겼거든요, 관객이. 그래가지고 막 대박을 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입소문을 좀 탔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어 이거를 제가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이거를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공포 영화 내용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맞죠. 베트남전 얘기고 뭐 병장이니 소인이 제가 그때 난지 군기급을 아예 몰랐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무서워야 하는지도 몰랐고 뭐 배우들 얼굴도 구분을 못했을 때니까 그랬는데 뭐가 기억나면 그 비디오 표지가 기억이 나요. 커버가. 그 커버가 나고 옆에서 그걸 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오늘을 위해서 이번 주에 미리 봤었거든요. 한 번 더. 근데 좀 놀랐어요. 이렇게 재밌는 영화일 줄 몰랐거든요. 되게 잘 만들었고 이게 사실 15년 넘었죠. 17년 전 영화잖아요. 근데 왜 이것보다 재밌는 공포 영화를 아직까지 못 봤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긴 영화를 그렇게 재밌어 하진 않아요. 막 파라노멀 액티비티든 컨저링이든 막 그냥 약간 이러면서 그냥 그렇네 이러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알포인트 같은 경우는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어떻게 그 사람이 공포심을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어,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베트남전 당시 어느 지역에 어떤 소대가 나갔다가 한 10명 정도 되는 소대가 나갔는데 실종이 된 거예요, 저는. 근데 6개월 뒤에, 실종 6개월 뒤에 무전이 들어옵니다. 무전이. 여기는 어디? 응답하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얘네가 살아있나 보다 하고 구조소대를 보내요. 또 소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주인공 감호성이랑 이선규 뭐 이 소대죠. 손병호 소대. 이 소대를 9명을 보내요. 9명을 보내요. 이게 중요해요. 9명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9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거점의 이름이 알포인트예요. 그 알포인트에 도착하니까 뭐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대한테. 일주일만 거기 있으면 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귀신을 봤다는 군사도 생기고 그 군사를 막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정말 그 사람들 다 미쳐가고 이러는데 사실 베트남전 다룬 영화는 국내에도 많고 해외에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베트남전에 대한 영화를 본다 하면은 주로 전쟁의 참상, 풀메탈 자켓이나 아니면은 뭐 플래툰 이런 베트남전이 얼마나 무의미했나 이런 유였는데 어 알포인트도 거기서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랬는지 되게 독특했던 거는 공포심이라는 게 되게 예술적으로 잘 표현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놀라웠다고 해야 되나? 놀라웠던 거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어요. 연출도 굉장히 세련되고요. 연출이 공포 영화로서 연출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들 연기가 정말 잘해요.
감우성도 연기 정말 잘하고요. 손병호 씨의 연기가 정말 발군이에요. 손병호 씨 그렇게 연기 잘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선균 씨 연기 잘하고 되게 반가운 얼굴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은 김병철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스카이캐슬로 이제 유명해지셨죠. 스카이캐슬. 타국 씨. 네. 타국이다. 네 맞아요. 도깨비에서도 유명해지셨고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되게 비중이 좀 큰 역할이었어요. 이제 영화 최고의 명대사를 이분이 치시죠. 이 영화가 이제 좀 스포일러를 최대한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공포 영화, 귀신 영화라고 하면은 어떤 목적이 있는 귀신과 목적이 없는 귀신 있잖아요. 목적이 없는 귀신은 보통 컨저링이나 이런 데 나오는 야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는 귀신이고 목적이 있는 귀신은 여고괴담에 나오는 귀신이죠. 내가 죽었는데 네가 죽였잖아 하면서 그 한 명을 조지는 그런 귀신이죠. 근데 이 알포인트는 딱 이제 전자예요. 내가 죽었으니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가면 갈수록 목적이 뭔가 있어 보이는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 알포인트에서 예전에 프랑스 군대 학살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그냥 베트남 사람 죽은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원혼이 씌인 건가 했는데 그럼 프랑스 군대가 이제 얘네들을 괴롭히는 건가 했다가 점점 이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군인들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귀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귀신 영화의 그런 단편적인 면에서 한 단계 올라갔다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수작이고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포인트가 사실 신기한 게 보통 이 전이라고 하면 좀 여고괴담이 이때 당시에 좀 유행이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여고괴담 찍스가 나온다고 하고 귀신하면 처녀귀신 이런 게 유행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좀 파격적인 시주에서 벗어난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귀신 영화를 그렇게 못 본다 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좀 요즘 나오는 그런 이렇게 막 이런 귀신 영화보다 훨씬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훨씬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뭐 컨저링 하면 악마가 나오고 뭐 수녀 귀신 막 이런 것보다 훨씬 무서웠어요.